경기도민이 궁금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경기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풀이 토크쇼. 경기연구를 드리다. 네, 오늘도 경기도민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정책 이슈를 소개해 주실 경기연구원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에서 관광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정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관광 정책이요? 여행 그럼 많이 다니시겠네요? 예, 많이 다닙니다. 아, 진짜 부러워요. 저 요즘 너무 떠나고 싶어가지고. 저도 뭐 관광, 여행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이 경기도에서 정말 구석구석 숨어있는 여행지들이 많잖아요. 제 고향 양평만 해도요. 두물머리 유명하죠. 거기다가 뭐 또 용문사. 요즘에는 단풍이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낭만적이다. 정말 그 몇천 년 동안 서 있는 은행나무를 보고 있으면요. 그냥 봐도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네. 가을에는요, 뭐 은행, 단풍나무 구경하는 거, 산으로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저는 가을에 섬이나 바다 여행 가는 것도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네, 여행 얘기가 나오니까 두 분 네. 너무 아, 즐거워하시는 너무 것 설레요. 같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 뭐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곳은 산이나 바다는 아닙니다.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어디가 있을까요? 유적지?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박사님, 그럼 오늘 살펴볼 곳 어딘가요? 저희가 살펴볼 곳은 아라마리나입니다. 아라 마리나? 수도권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아라 마리나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그 마리나 하면 사실 이렇게 뭐 요트나 이런 배를 정박해 놓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라마리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요? 아라 백길이랑 연관이 되나요? 오, 맞습니다. 맞아요? 먼저 제가 마리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트를 정박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나 선박 수리소와 같은 이 요트를 타는 데 필요한 시설들도 갖추어진 것을 뜻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마리나는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아라마리나는 강에 있습니다. 질문부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라 마리나는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사실 저도 오늘 아라마리나라는 곳을 처음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아라마리나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김포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김포 공항 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아라 백길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 한강과 아라 백길이 만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접근성이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타고 쭉 가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왜 몰랐지? 언제 개장한 거예요? 2012년 3월에 개장했는데요. 아라마리나는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에 위치해서 네. 해안과 내수면을 아우르는 도시명 마리나입니다. 네. 요트를 총 194척을 정박할 수가 있고요. 와,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클럽하우스와 급유시설 그리고 선박 수리소 같은 시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 레저 체험장도 있어서 수상 자전거나 카약 등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신청을 하시면 해양 아카데미가 있어서 딩기 요트나 패들보드 같은 것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하얗게 돛 올리는 요트들이 있고 네. 이 푸른 바다로 그 배가 쫙 나가면서 그 위에서 샴페인을 한 잔 딱 마시는 그런 노을 모습들 져야죠. 석양 져야죠. 정말 네. 부러워만 했었는데 네. 아니 바로 근거리에 이렇게 있었어요. 경기도에. 너무 좋네요. 근데 오늘 주제가요. 아라 마리나의 활성화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아라 마리나가 저희도 모르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앞서 제가 아라마리나가 2012년에 개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년이 넘었죠. 요트를 정박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 주변 상권도 침체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한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라 마리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라마리나 같은 경우 그 요트 계류율이 70% 정도, 그러니까 아까 194척 중에 70%가 거의 유지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휴식 공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국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씩 좀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그 차별화된 컨텐츠가 부재하다는 부분입니다. 두 분께서도 처음에 아라마리나를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아라마리나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상 레저 체험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리고 요트 투어도 있습니다. 근데 일회성 체험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번 이용했던 체험객들이 다시 방문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트 투어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생각해 보시면 바닷가에서 파도를 맞으며 바람도 느끼며 네 그렇게 항해하는 것을 아라바리다에서 운영하는 요트 투어 같은 경우는 잔잔한 수면 위에서 아라 백길 내에서만 항해를 하기 때문에 그 운하에서만 체험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리나 수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 단거리 코스거든요. 관광객들이 이런 매력성을 느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그 문제점으로는 수변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두 분 잘 알려진 수변 공간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한강. 네, 맞습니다. 한강공원을 가시면 산책로도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즐기게 되는데요. 아라바리나에도 물론 수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수변을 바라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해요. 벤치나 그늘막 쉼터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이 햇볕이 강한 계절에는 그곳에서 쉬기가 좀 어려운 못 나가요. 행군하는 거죠. 못 나가요, 못 거기서 쉬는 나가. 데가 없으면은. 네. 세 번째 문제로는 대형 아울렛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어울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대형 아울렛의 입지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거든요. 인근의 이 아울렛이 연간 한 1,000만 명 이상을 취하는 네, 그런 아울렛이긴 한데 그 아울렛에 가시면은 내부 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쇼핑 시설이나 네, 식음 시설 이런 게 너무 잘 갖춰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주말에는 또 아울렛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문제로 좀 심각한 교통 문제 때문에 마리나 이용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신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 정도예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네요. 네, 아라마리나는 해양 레저 관광의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곳인데 항만법이나 하천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 레저 활성화와 수변 관광시설 도입에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아라마리나가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현행법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향후에 해양 레저 관련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아라마리나가 중첩된 규제를 해제하고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라마리나 해양 레저 거점으로서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아라마리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분들 이야기 직접 듣고 오셨다고요. 저희가 직접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일반인들에게 그 요트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문화다,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까 요트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라 백길 안에서만 항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멀리 나가서 서해 바다에서 노을을 보며 운행하는 네. 그런 요트 투어 프로그램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곳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하고 가깝다 보니까 외국인 방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통 뭐 교통 개선이라던가 아라마리나만의 차별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네요. 여기서 좀 궁금한 건 마리나 사업들이 활성화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 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지? 마리나 산업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요트의 건조에서부터 판매, 유지,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전화 한 통이면 원하는 시간에 요트를 준비해주는 그런 발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와, 요트 발렛이요? 와. 일반 시민들이 요트를 즐기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요트를 대여해서 프라이빗 요트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트 차터링이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리나와 좀 차별성이 있다면 이 친수 공간, 그러니까 물과 가까운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수변을 따라서 뭐 쇼핑센터나 호텔 또는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가지고요. 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 활성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마리나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요트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라마리나만의 특색을 좀 살려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과 좀 거리를 좁힌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해양 레저 대중화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 3만 달러를 달성하고 해양 레저 활동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대중화 단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양 레저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있지만 요트나 보트를 이용하는 활동이 일부 상위 계층의 문화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아라마리나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레저의 저변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경기 연구를 그리다 오늘은요 아라마리나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의 관광지를 소개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라마리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이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아라마리나를 이용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홍보는 제가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정책 이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연구를 그리다는 계속됩니다. 경기 연구를 그리다. 이거 왜 불렀죠?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분들 찐빵 유명해요. 태호 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가야죠. 홍보는 김대영 아나운서. 네. 홍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